그랄TV 가족 여러분, 2024년 12월 31일 아침입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2024년의 마지막 아침, 오늘도 나라 아는 여러 가지 그 항공사건 때문에 추모의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기는 매일 또 써야 되니까요. 김용택의 교단일기 한 편을 또 보고 아침을 열까 합니다. 11월 22일 월요일, 안개, 날마다 안개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의 일기예요. 수능 비리로 나라가 시끄럽다. 사안으로 봐서 나라가 들썩일만 한 일이다. 그런 시험 부정이 아이들 세계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다. 나는 통신대학을 2년간 다니다 관두었다. 속칭 컨닝을 안 하는 선생님을 한 사람도 못 만났으니까. 때론 교수들과 짜고 교수들이 알려준 문제로 시험을 보기도 한다. 도대체가 말도 안 된다. 선생들이 그렇게 부정행위를 한다. 어디 그뿐인가? 모든 교사 강습에서 부정시험이 판을 친다.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공공연하게 부정이 일어나고 있다. 누구도 그걸 거부하지 않는다. 고발하지도 않는다. 강습 현장에 가보면 더럽고 치사하기 그지없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작가의 눈에 비친 그 세상이 그런 세상인 거죠. 이 땅의 어른들 중 죄 없는 자 있으면 저 아이들에게 돌을 던져라. 부끄럽다. 자기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부정을 저지르면서 그걸 보고 자라 그대로 배운 아이들을 어떻게 탓한단 말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끄럽다. 그리고 나는 놀란다. 부정을 한 학생들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부정시험을 보았다고 놀라는 모든 언론들과 교수들의 근엄한 진단과 대책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놀란다. 자, 작가의 눈이에요. 11월 23일 화요일, 안개가 걷히고 나면 날이 정말 좋다. 너무 뚝하고 따뜻하다. 푹 하고 따뜻하다.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면 불안하다. 왜 그럴까요? 3교시 때 아이들이 음악 수업을 가고 나 혼자 교실에 앉아 있는데 아마 교과 전담 교실로 아이들이 옮겨간 모양이에요. 창밖 좁은 턱에 내놓은 팔손이 나무 화분에 어른 손만한 새가 2마리 날아와 나란히 앉는다. 이름은 잘 모르겠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살며시 일어서니 날아갔다가는 또 온다. 어찌 왔을까? 4교시에도 혼자 있는데 복도에서 툭툭 소리가 난다. 딱새 한 마리가 복도로 날아들었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며 날개를 퍼덕거린다. 창문 위아래를 열고 새를 쫓으니 새는 열린 창문으로 휙 날아 뒤껴 살구나무 가지 밑에 가 앉는다. 그때 어디서 왔는지 딱새 앞놈이 날아와 옆에 앉아 꼬리를 까불어대며 운다. 이따금 새들이 이렇게 우연히 열린 유리창으로 들어온다. 여기가 시골이니까 더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가 퍼덕거리며 복도를 날아다니면 아이들이 난리다. 아이들이 새를 잡으려고 쫓으면 새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지쳐 복도 바닥에 내려앉고 만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오면 유리창 밑에 새들이 죽어있다. 가치도 죽어있다. 유리창에 비친 산과 나무 그림자를 진짜 나무로 알고 평상시처럼 날아가다가 머리를 부딪혀 죽은 것이다. 거참 허망한 일 아닌가. 솔개의 그 소나무 그림이 생각이 나네요. 아이들과 나란히 서서 오줌을 누면 어쩐지 정답다. 오늘은 우연히 용민이하고 오줌을 누웠다. 남자들 화장실은 또 그렇죠. 변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참 파랗다. 용민이 고추를 슬쩍 넘겨다 보려고 하니까 용민이가 몸을 휙 트는 바람에 오줌이 변소 들어오는 복도 쪽으로 나가버렸다. 복도를 지나가는 아이들은 깜짝 놀랐다. 점심시간에 탁구를 치고 나오니 강수와 한빈이가 내게 온다. 누가 이겼느냐고 묻기에 내가 짱이라고 했더니 내 손을 슬그머니 잡으며 선생님 우유 먹으면 안 돼요? 한다. 요것들 좀 봐라.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을 눈치채고 부탁을 한다. 아이들은 초코 우유나 딸기 우유를 잘 먹는다. 그냥 우유는 흰 우유를 얘기하는 거죠. 잘 먹지 않는다. 우유팩도 아무데나 버리므로 우유를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지켜봤다가 우유팩을 씻으면 내가 보관을 해야 한다.
조금만 방심하면 아이들은 터진 쌀자루처럼 샌다. 그래서 선생은 잘다는 소리를 듣는다. 왜냐하면 잔소리를 많이 해야 하니까요. 당연하다.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날마다 아이들에게 바로 앉아라. 연필을 왜 그렇게 쥐냐? 기역자가 그게 뭐냐? 이응을 왼쪽으로 돌려야지 왜 오른쪽으로 돌리냐며 가르친다. 하루의 생이 이안이 아름답지 않은가. 이게 후세 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그 잔손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잘다고 하지만 잘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동이 바르게 고쳐가는 거죠. 11월 24일 수요일 맑음. 입 다 젖다. 나무들이 입을 다 떨구고 가만히 서 있다. 벚나무 가지를 올려다보니 꽃눈이 있다. 내년 봄이면 꽃이 환하게 피어날 것이다. 9구단 중에서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단은 7, 8단이다. 그 중에서도 8 곱하기 8이다. 아이들은 거의 다 8 곱하기 8을 88, 63이라고 한다. 어떤 땐 나도 헷갈린다. 책상을 대충 정리하고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열쇠통을 눌러 교실 문을 잠근다. 이럴 때면 문득 아이들과 지낸 하루가 떠오른다. 길고 긴 것 같은 하루. 이런 이 긴 하루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 버린 텅 빈 복도를 걸어 나온다.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35년을 하루처럼 아이들과 살았구나. 복도를 울리는 내 발소리를 들으며 계단을 내려가 텅 빈 운동장가에 선다. 아직은 지지 않은 그러나 다 시든 국화꽃들이 산 그늘에 묻혀 초라하다. 해가 짧은 11월의 해가 넘어갔다. 운동장가 벚나무 가지들이 앙상하다. 오늘 하루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가 속으로 묻는다. 여러분, 이 김용택 선생님, 작가, 이분의 마음이 제 마음과 똑같아요. 11월 되면은 12월이 곧 오겠지. 1월, 2월이면 또 방학이고 2월 잠깐 만났다 얘들하고도 헤어지겠지. 이런 갖가지 상념들이 교사를 굉장히 쓸쓸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 해가 또 가는구나. 나이가 또 먹는구나. 저도 이 김용택 시인처럼 42년 동안 그것을 겪었어요. 이분의 마음이 어쩌면 제 마음과 똑같아서 더 공감이 가고 한 편만 읽어야지 아침 시간에 바쁘니까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가도 이렇게 발목 잡혀가지고 읽고 또 읽고 그 다음 장이 또 궁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 맑음. 아침에 교문으로 올라가니 다은이가 선생님 하며 비탈진 교문에서 뛰어내려온다. 다은이 뒤엔 희창이가 있지. 생각하는데 과연 희창이가 모퉁이를 돌아 내려오다가 나를 보자 크게 인사를 한다. 왜냐면 얘들은 결혼하겠다고 하는 애들 아닙니까? 참 어린 시절에 저도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아이들을 짓궂게 짝꿍을 만들어 놓고 얘들을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김대영이 하고 또 하나의 여자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당은이가 내 손을 잡는다. 차다. 차다고 하니 당은이가 내 얼굴에 손을 댄다. 흠칫 놀랐다. 이만큼 아이들과 선생님이 친근한 거죠. 막 뛰어와서 선생님한테 손을 잡고 손이 차다 그러니까 그 손을 선생님 얼굴에다 대서 더 깜짝 놀라게 하지요. 왜냐면 얼굴은 좀 따뜻하잖아요, 우리가. 손이 오리발처럼 빨갛다. 희창이를 따라 한빈이, 종현이가 뛰어온다. 한빈이가 새 점퍼를 입고 왔는데 잘 어울린다. 풀잎처럼 산뜻하고 예쁘다. 자연에서 자란 해맑은 소년이다. 종현이가 나더러 선생님 왜 오늘은 차 안 타고 오세요? 한다. 걸어왔다고 하니 우와 멀었겠다 하며 뛰어간다. 2학년 아이들의 몸짓은 어찌 저리 더 빛나 보이는지 사심이 없는 아이들의 몸짓은 늘 눈이 부시다. 이 세상에 사심 없이 뛰노는 아이들은 나무들같이 순수하다. 깨끗한 자연의 모습들이 햇살 속을 뛰어다닌다. 그 자연의 모습들이 바로 아이들의 모습들이지요. 운동장에 난 잔디의 서리가 하얗다.
아이들이 저 소리를 밟고 뛴다. 아니 튄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2학년과 같이 지냈다. 오늘도 구구단을 외웠는데 다은이는 또 8 곱하기 8은 63이라고 한다. 교실이 훈훈하다. 2년 전부터 석유난로 대신 심야전기를 이용한 충렬식 난로를 놓았다. 장작을 가지고 와서 난로를 피워 도시락을 구워 먹고 고구마를 구워 먹던 시절을 지나 조개탄, 진짜 조개탄을 불 피우기는 힘들었다. 조개탄, 갈탄 시대를 지나 석유를 뗐다. 모두 교실 공기를 맵고 탁하게 하던 난로들이었다. 특히 조개탄을 뗄 때 교실엔 오소리 잡으려고 오소리 굴에 연기를 피운 것처럼 연기가 가득했다. 참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도 다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감이 나요.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이리저리 앉거나 서서 낱말잇기를 한다. 아이들이 잘도 낱말을 찾아 읽는다. 웃고 터들며 하는 놀이가 재미있다. 요즘 들어 아이들 모습이 환해 보인다. 이럴 때가 제일 편하고 행복하다. 아이들이 내 눈에 환하게 보이면 내 마음도 싱그러워지고 한없이 환해진다. 아이들과 노는 이 평화로움은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 김용태 작가가 선생님이 좋은 시를, 좋은 글을 많이 만들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맑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어제 공부 시간에 되게 혼을 내던 누구누구가 마음이 서서히 풀린다. 나는 누구누구의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주어야 한다. 공부 시간에 혼을 자주 내니 아이들도 누구를 만만하게 볼 때가 있다. 이런 관계는 빨리 회복해야 한다. 요 사이는 거의 풀렸다. 그래서 혼내놓고 늘 격려해주고 이렇게 놨다, 조였다, 또 조였다, 놓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나도 자제하지 못하고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들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 참고 아이들을 한 사람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42명의 어린이를 42분의 1로 대하지 말고 42분의 42로 대하자고 저는 늘 부르짖었어요.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다. 부끄럽다. 인간으로서 인간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할지를 생각하면 나는 얼굴이 후끈거린다. 후끈거린다. 때로는 잠을 설치기도 한다. 굉장히 죄책감 같은 게 들지요. 너무 후질함을 많이 한 날은.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혼을 내고 심하게 꾸중했을까?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런다. 이렇게 해서 봤는데요. 한 편만 더 읽겠습니다. 11월 26일 금요일. 비바람. 비 맞으면 지워지는 것들과 비 맞으면 살아나는 것들이 있다. 달 뜨면 살아나는 것들이 있고 달 뜨면 숨는 것들이 있다. 참 아름다운 글이네요. 비비고 닦고 닦아도 드러나는 얼굴이 있다.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이 그렇다. 자연이 드러내주고 자연이 숨겨주는 것들은 다 아름답다. 비 맞은 강 건너 뒷산을 올라가는 길이 촉촉하게 젖어 드러나 있다. 텅 빈 길이다. 저 길은 비가 안 와도 뽀얗고 드러나 있고 달이 뜨면 희끄무리하게 드러난다. 비 맞은 마을이 숨었다. 여러분 숨고 드러나고 숨고 드러나고 희창이와 용민이 두 놈이 구구단을 안 해왔다. 파리채 자루로 손바닥 한 대씩 때렸다. 오늘 집에 갈 때까지 못 외우면 안 보낸다. 옛날엔 이렇게 때려서도 가르쳤죠. 선생님 우리 애를 때려서 가르쳐 주세요라고 학부모들이 많이 주문해 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대만 때리면 신문에 나지요. 어떻게 다 외운 구구단을 다 까먹어 버리냐고요. 이렇게 애들한테 이제 혼을 낸 거죠. 박범신 형한테 전화가 왔다. 박범신 작가 여러분 아시죠? 서울에 눈발 날려 술 마시다가 전화했다고. 야 용태가 너 정년퇴직 때까지 참고 선생 혀야 혀? 알았제? 알았다고 크게 대답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옛날 초등학교 선생을 한 형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박범신도 초등학교 교사를 했던 거죠. 내 외로움과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왠지 눈물이
났다는 얘기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김용택 시인과 박범신 그 선배 형, 이 작가들과의 교류가 또 아름답네요. 그랄TV 윤석희 오늘도 요즘에 그 비행기 사건 때문에 모두 애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좀 절제하고 해돋이 해맞이 이거를 가려고 하는 계획하는 분들도 절제하고 자리에서 좀 함께 새해를 맞이했으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여러분 올해 일기를 꼭 쓰셔요. 마지막 날 일기는 또 소중하겠죠. 내일 다시 새해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기를 안 쓰셨던 분들도 이제 공책 하나 오늘 마련하셔서 새해는 꼭 여러분의 족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